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추입니다. 한 10일 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코로나에 확진돼 가지고 확진자로서 분류돼서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격리가 해제된 날입니다. 자유가 이렇게 좋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산을 올라오는데 예전에는 한달음에 올라온 길이었는데 몇 번 나눠서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체력도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누워있다 보니까요, 이게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무슨 시비, 분별, 애증 이런 거에 시달리는 거, 그거는요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막 시비 분별 막 서로 대립하고 이런 거에 막 일희일비한다. 그건 무진장 건강하다는 증거다라고 합니다. 그랬대 어제만 해도 하루 종일 개표 방송을 보다가 이제 아침에서야 이제 잠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니까 명줄이 한 10년은 달아진 것 같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시비 분별에 일희일비하고 막 긴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게 명줄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막 일희일비할 게 아니고 우리가 좀 이렇게 지혜롭게 그런 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우리가 자유가 이렇게 소중하다.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정권이 뭔가가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막 자꾸 속박을 하고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자꾸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하잖아요. 저는 여러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정권에 이렇게 변화가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부동산 집값이었어요. 부동산 집값의 상승. 그게 이제 국가가 인위적으로 개입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 정권이 바뀌어졌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원하는 게 뭐냐? 부동산 집값의 상승을 원하느냐, 아니면 집값이 안정되기를 하락하는 것을 원하느냐?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딜레마에 분명히 빠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딜레마에 왜 빠졌냐? 이 집값을 올리는 거를 원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이렇게 지금 표를 보면은요, 한강을 끼고 있는 그 구는 전부 다 윤석열이 찍었고 나머지는 이제 여당을 찍었다 이거죠. 완전히 극명하게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종부세가 가장 핵심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종부세를 폐지하는 순간에 집값은 분명 올라가게 돼 있다. 왜? 종부세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종부세가 폭탄같이 갑자기 이렇게 그냥 몇 배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이거를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정권이 바뀔 때까지 그럼 버텨보느냐 마느냐 이렇게 했는데, 종부세를 폐지한다고 하는 순간에는 누가 팔겠느냐, 이거 집을 안 팔죠. 게다가 양도세는 또 완화를 해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양도세 완화해주고 종부세 폐지되면은 집을 팔 사람이 없죠. 다주택자는 집을 안 파는데 그러면 당연히 집값이 내려가겠느냐 올라가겠느냐, 정해져 있는 수순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부세를 폐지는 아니고 완화를 하는 식으로 갈 것인가? 그러면 완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디테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꺼내놨다 이겁니다. 말은 우리가 표를 위해서 말은 꺼내놔서 종부세를 내가 폐지하겠다라고 정확하게 말한 것도 없고, 단지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재산세에다가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재산세는 지방세인데 종부세는 국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중과세다. 한 물건을 가지고 이중과세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재산세에다 더해가지고 뭐를 하겠다고는 했지만 디테일이 없다. 전문가들 입장에서 그러면 도대체 그 말이 무슨 의미인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이해가 일단은 안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재산세는 지자체에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자체 자기 몫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1주택, 2주택, 3주택이 있다. 서초구에 한 채가 있고 성파구에 한 채가 있고 성동구에 한 채가 있다. 그러면 성동구청이 자기가 자기 거 가지고 가고 서초구에 있는 서초구청 거는 자기가 가지고 가고 성파구 거는 성파구청의 재산세를 자기가 가지고 가지고 자기 구에서 쓴단 말입니다. 자기 거예요. 그런데 종부세는 당신은 세 채나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세 채에 대해서 종부세를 우리가 매겨가지고 주소지 관할해서 그거를 종부세 매겨가지고 그거를 그 지자체에다 안 주고 저쪽 뭐 남원 임실 뭐 어디 그 곡성 그런 데까지 다 준단 말입니다. 국세로 걷어가지고 지방에다 교부금 주듯이 그렇게 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국세를 폐지를 하겠다. 그러면은 주소지 관할에서 거둘 것이 없죠. 그러면 지자체 재산세에다가 조금 더해가지고 다주택자니까 재산세에다 조금 더해가지고 그러면 조금 더 거둬라. 이렇게 할 것인지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거두면은 그 지자체만 좋은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성동구청, 서초구청, 성파구청만 좋은 거예요. 100원 거둘 거 120원 더 거둬가지고 자기들 지역에서 써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디테일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다 이겁니다. 알 수도 없고 지금은. 그러니까 말은 일단은 던져놨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 디테일은 없다. 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 딜레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를 그대로 놔두고 양도세만 완화한다 라고 하면 집값은 어느 정도 잡힐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그러면 종부세는 폐지하겠다, 양도세도 완화하겠다 이렇게 갈 것인지 종부세는 완화를 하고 양도세도 완화하는 식으로 완화하는 쪽으로만 가겠다 폐지는 아니고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종부세 그대로 놔두고 양도세만 완화하겠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이제 윤석열 후보는 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설령 윤 후보가 어떤 답을 한다 하더라도요 종부세 폐지를 하고 싶어도 2024년 4월 10일까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 라는 겁니다. 왜? 종부세법이 지금 현재 이 법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야당의 도움 지금 그러면 이제 여당이 되지만은 지금 민주당의 도움 없이 그게 가능하겠냐? 민주당이 그러면 그거를 얼싸안고 우리 폐지해 줄게 이렇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종부세 완화를 해주겠다. 그거는 정치력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런 종부세법에 지금 이런 모순된 거 잘못된 거 진짜 이거 응징하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거합시다 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하다. 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종부세법에 모순점들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런 거를 걷어내는 선에서 서로가 타협을 할 것인지. 근데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거는 딜레마다 이겁니다. 폐지를 하게 되는 순간에 매물로 안 내놓는다 이겁니다. 더 버틴다. 그리고 또 뭐냐면 역시 국가 말은 안 믿어야 돼. 국가 말하고 거꾸로 해야 돼. 버티니까 되더라. 라는 이제 학습 효과를 더 확실하게 더 주는 거죠. 역시 부동산은 버티는 것이 상책이야. 라는 식으로 이제 영원히 그런 학습 효과를 각인을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그런 부작용도 있지만은 과연 그게 되겠느냐? 종부세 폐지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민주당이 그거를 협조를 해주겠느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부동산 집값이 올라가면은 국민 여론이 전체적인 여론이 안 좋아요 또.
안 좋게 된다 이거예요. 안 좋게 되면 2024년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한테는 자기 국회의원 그게 자기 밥그릇이다 이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 누구 되는 것보다도 내가 국회의원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집값이 떠들썩하고 이렇게 되면은 누구 편을 들 것이냐. 그러니까 집값이 떠들썩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건 아주 안 좋은 거죠. 폭락도 안 좋은 것이고 상승도 안 좋은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위적으로 해서 될 일은 아니었는데 인위적으로 마치 집값을 일부러 올려가지고 막 테러도 못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막 가둬놓고 양식장에다 가둬놓고 막 때리듯이 했으니까 사람이 화가 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된다.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봐도 그 디테일이 뭘까? 디테일이 안 나와요. 잘 디테일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러니까 윤 후보는 어느 순간에 딜레마에 빠졌을 때 딱 그거를 이제는 말로는 지금 말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할게요 막 이렇게 해서 기대감을 잔뜩 부풀릴 수는 있어도 그거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 이게. 그게 만일 허상이라면은 망상에 불과했다, 관념에 불과했다, 추상적인 것이었다 라고 하면은 금방 꺼지는데 시간은 얼마 안 걸릴 것이다. 이제 윤 후보는 그 부분을 말을 해야 된다, 대답을 해야 된다. 그때는 완전히 내가 딜레마에 빠졌는가 할 때는 어떻게 내가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 그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2년 안에 그 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연끌을 해서 집을 사야 될 것인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다 이겁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많아요. 종부세 폐지하겠다 말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이라도 얼른 사야 되는 거고 집값은 더 올라갈 거니까. 근데 막상 폐지하려고 해도 그게 망같이 쉽게 되지를 않으니까 참 그러니까 딜레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버티면서 표 주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뭐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말한 거를 빨리빨리 지켜봐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재촉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 거를 참 생각하면은 난감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근히 제가 걱정이 됩니다. 참 이렇게 건강을 이렇게 좀 잃었다가 건강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자연 속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바람이 달콤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절로 나오고 미소가 지어지고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 솔바람 소리 듣는 것도 이렇게 좋고 바람 불어서 진짜 봄의 느낌을 이 따뜻함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자꾸 분열을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왜 분열을 합니까? 대립을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 지역 간의 대립 이것만 없으면은 망국의 대립이니까 이것만 없어지면은 세상에 우리나라가 진짜 잘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60을 내일 모레 곧 있는 이 시간에는 오히려 지역의 대립은 더 굳건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세대 간의 대립에다가 남녀 간의 대립에다가 이게 대립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권위의식에다가 권리의식에다가 이런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로병사의 과정은 지금도 지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화살보다 더 손살같이 지나가더라. 백발은 더 짙어지고 이제 걸지 못하는 그런 시절의 인연이 곧 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되고
더 지혜롭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시비 분열 자꾸 이거는 우리 건강을 뺏어가는 것이다. 그거는 망상이다. 착각이다. 관념의 유의다.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진실과 양심, 본성 이런 것에 의존을 해야 된다. 사람한테 의존할 것이 아니다. 사람이 절대 세상을 바꿔주는 거 아니다. 정치인이 세상을 바꿔주는 게 아니고 한 사람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는 거고, 옛날도 그 세상이고 지금도 그 세상이지만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내가 도덕이 아니면서 세상을 좋은 세상을 원해야지, 내가 도덕이면서 세상에 자꾸 나한테 유리한 세상 되게끔 원하는 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패 없는 세상에 공직자는 공직자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부패하지 말고 뒷돈 먹지 말고 국가돈 함부로 건드리지 말고, 정치인들은,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양심에 따라서 거짓말 안 하면서 이렇게 한 세상 살 수 있는 그런 기계 있는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여유 있게 살면서 좀 이렇게 경쟁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은, 또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이 많고 미소 짓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 나라가 저절로 좋은 나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우리도 관념으로부터 해방되고 경쟁으로부터 해방되는 좀 그런 건강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